안녕하십니까. 대성쌤, 무슨 이렇게 기사를 재밌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비트코인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뉴스 기사 하나 보게 됐습니다. 요즘에 10대 청소년들도 이런 코인 시장에 뛰어들어서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아니, 대성쌤이랑 저도 못하는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 자산에 투자하는 10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는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설명도 자세하게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유튜버들의 이야기에 10대 학생들도 가상화폐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비트코인들 같은 경우들을 이제 가상화폐, 그리고 요즘 가상자산이라고 이제 말들 하시거든요. 예. 가상자산이 뭔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금이라고 하는 보존성도 있고 그 가치가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산이 있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상에도 그런 금과 같은 자산이 생긴 건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바로 근데 카피가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새로 등장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기술을 통해서 앞으로는 근데 카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우리 금처럼 가상의 이런 자산을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체인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돈의 현물은 존재하지 않지만 온라인 속에 있는 그 돈이,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자산이 여러 사용자에게 분산된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건가요, 정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표를 할 때 전표라고 해서 그 수표의 유통을 이렇게 다 전표에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모든 컴퓨터에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 전표와 같은 그런 거래 기록이 남기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 채굴이라는 건 뭔가요? 그래서 우리가 금이라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딱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로 만약에 이게 계속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화폐나 뭐 자산으로서 기능이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굴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한정된 그 가상화폐를 그런 여러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걸 이제 그 암호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암호를 풀어나가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미국의 이제 모기지론 사태, 금융위기가 오면서 중앙은행에서 통제하는 그런 화폐나 이런 시스템이 되게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런 다수의 투자가들은 정보도 정확하지 않고 이런 비대칭 속에서 큰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화폐가 너무 이런 독점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실물 자산들이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소수에게 독점된 정보, 그리고 이제 그런 이면에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들이 있었고, 저희가 사실은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고, 어떤 자산에 대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이 익명성이 보장된다면서요. 예.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뉴스 기사로 접한 게 뭐냐면 이제 검찰청에서 범죄 수익, 은닉된 범죄 수익으로 압수했던 코인의 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국고로 환수했을 때 큰 이익을 남겼다.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일 것 같아요.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실물 자산이라고 하면 아까 어떤 오프라인의 기록들이 남기는데 그런 기록도 안 남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근데 이 투자하는 이런 라이브 방송이나 근데 그런 거 유튜브를 보면은 이 가상화폐 자체의 이런 기술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용도를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차트 분석만 하는 거예요. 그 차트가
이 정도 올랐으면 앞으로 뭐 떨어진다, 뭐 오른다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박처럼 그냥 이 유튜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 어린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특히 초심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되게 현혹돼서 오를 땐 같이 막 오르고 떨어지면 또 더 떨어지고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그러니까 거죠. 저희가 이제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제 예. 혹시나 오개념이 발생할까봐 이제 저희가 걱정되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인으로서의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주셔요. 근데 이게 저희가 우리 교육적으로 한번 해석 분석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그리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가상자산 열풍에 이제 함께 빠져든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학생들도 정말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트코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가상자산들 거래하고 있나요? 실제로 근데 뭐 이 10대 이런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가 20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비트코인 하면서 학생들이 이 경제관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뉴스들이 난무를 합니다. 이게 가짜 뉴스, 진짜 뉴스가 섞여 있는데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막 선동이 돼요. 아이들이 막 군중심리로 막 선동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자기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독, 대응, 추진, 협의회 중취업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거기에 이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이제 중독 예방 교육 담당자로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중독에 빠지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버 도박인데 학생들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떤 경제적인 관념을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약간 한탕 심리,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유익거리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요즘 알트코인들 보면은 이 변동폭이 거의 경사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또 가파르게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24시간 봐야 된다면서요.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24시간 그리고 주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선물 거래라고 해서 도박처럼 10배를 걸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게 돈이 녹는다고 해서 내가 10배 걸었어요. 근데 이게 10%만 떨어져도 돈이 녹아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거를 한 방을 노리다가 그냥 저희 전문 용어로 쪽박을 차는 거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빠져든 학생들 어쩌면 그 어떤 거보다 자극적일 것 같아요. 이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빠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고등학생들도 있고 뭐 대학생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런 학생들 투자가 많다 보니까 뭐 계좌 개설에 관련된 사기도 막 발생을 하고 학생들 간의 뭐 코인 거래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불법적인 그런 거에도 악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아까 필요한 게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셨잖아요. 예.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셨는데 뭐 디지털 리터러시는 저희가 원격 수업 상황이나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소양 교육 아닌가요? 근데 제가 요 비트코인 관련된 정보를 접하면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한번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혹은 편집을 짜집기를 해서 막 이렇게 뉴스 기사를 만든다거나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충분히 이건 디지털 리터러시의 이런 비판적 사고력이 아주 중요한 학습 내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 논지에서 어긋난 말씀을 하실 뻔했는데 저희가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죠. 디지털 리터러시는 사실은 그 범주가 단순히 기기를 다루는 활용 능력에 이제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시민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컨텐츠나 미디어들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그런 역량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영역 속에는 이런 인터넷 도박 중독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런 부분야와 좀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의존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럼 학교에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교육하려고 그래요.
어떤 시간에 교육해야 됩니까? 벌써 상담을 일정을 잡아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 시간에 근데 경제 관련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이제 이런 경제 감각, 우리가 그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고 뭐 앞으로 저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머리로만 했다면 이제는 조금 이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해를 지금 스토리텔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대학생들이 가상 주식 투자 대회 같은 거 해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런 사이버 머니를 줘보고 아이들이 그 사이버 상에서 이런 주식도 해보고 저축도 해보고 뭐 대출도 받아보면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보는 경험을 어린 시절부터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존니 대표인가요? 그분은 어릴 때 아이들한테 뭐 주식을 사주라 막 그러면서 그 아이가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 그 기업에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재무나 이런 것도 공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약간 일정 부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신 주식 교육을 해라. 그건가요? 경제 교육을 하라. 경제 교육을 해라. 비트코인에 대한 것들 저는 대성 선생님이 말한 거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희는 학생들한테 비트코인 너무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도지코인 그거 도박이다. 사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제 교육의 계기로 삼아라. 너무 우리 대성 선생님 생각이 훌륭하셔요. 예. 그럼 저희가 이런 것들은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초등학교 단계의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는 밤새도록 코인만 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닌 선생님들이 이제 아마 제가 한 3, 4학년인가 이런 시장 놀이 같은 걸 많이 했었거든요. 아이들하고 시장 놀이를 해본다거나 뭐 아니면 과거에는 단순히 이제 자신의 용돈 기입부만 했잖아요. 근데 약간 투자 기입부 뭐 이런 것도 좀 해본다거나 조금 아이들이 경제에 좀 다양한 활동들을 좀 이렇게 놀이처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사실은 이렇게 습습을 하기도 해요. 이제 저희가 어떤 그런 한탕주의, 그러니까 급속히 이루어지는 변화 속에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어른아이 할 거 없이 그런 한탕주의에 빠져든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 대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장놀이 그런 놀이식 수업부터 해서 경제관념을 키워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대성 선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주식이나 코인 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경제관념이 좀 부족합니다. 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경제관념이 훌륭해서 한 게 아니라 뭐 부족해서 안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 경험이 없고요. 20대 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는 더더욱 손이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학생들에게 있어서 경제교육이라는 게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는 교육이 아니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대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단계의 시장놀이부터 학생들 시장놀이 열광하잖아요. 벼룩시장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그 가치가 소중한 만큼 제가 주인의식을 갖고 정말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대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하여튼 어린 학생들도 이런 앞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경제관념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학습해 가길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